네, 안녕하세요. 네, 정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세사 시험 1차 시험에서 이제 1교시 이제 관세법 파트에 총 이제 관세법에 4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4문제에서 6문제 사이에 대해서는 이제 FT 특례법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스프링을 담았고요. 또 나중에 개정에 대비해 가지고 스프링으로 만들었고 페이지 수는 요게 이제 기출 문제까지 이제 작년까지 기출문제 다 해 가지고 총 76페이지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요거 한 면에 이제 2개씩 들어가 있어 가지고 압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의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좀 압축했습니다. 기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FT 특례법, 그다음에 FT 특례법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색깔을 좀 흐릿한 박스에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시행규칙 같은 경우는 글씨를 약간 이제 비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은 이제 강의할 텐데 이제 FT 특례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요 내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FTA가 뭔지에 대해서 감을 잡고 그리고 이제 그 FTA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규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제가 뒤에다가 이제 FTA 관련된 그 실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적을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FTA는 무엇인가 FTA 특례법부터 1조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FTA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게 2차 과목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FTA 특례법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협정, FTA 협정이 이제 각국별로 체결했는데 뭐 한중 FTA 협정 그리고 뭐 한 아세안 FTA 협정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상품과 관련된 협정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산지 결정 기준 그런 것들 그리고 협정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어가서 좀 2차 과목에 하나를 구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1차에서 부분으로만 객관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관사 되셔가지고 실무전으로 나가게 되면은 요 FTA라는 게 아마 여러분들 하는 업무 중에서 한 10% 이상은 20% 이상은 차지할 거예요. FTA 컨설팅 해가지고 그래서 FTA 컨설팅 해가지고 이제 업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산지 증명 발급 세팅 그리고 뭐 인증 숫자 제가 지금 말하시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인증 숫자라는 거 세팅 그렇죠? 그리고 이제 FTA에서 원산지 검증 이런 것들이 관세사의 주요한 먹거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년 뭐 무역협회나 여러 상공회의 소 그런데 이제 관세법인들이 비딩도 넣고 그리고 그런 FTA 무역협회 이제 FTA 종합지원센터에 그 전국에 마찬가지로 그런 곳에도 이제 관사분들이 채용돼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래서 요 파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 산통부에서 이제 FTA 관련된 이제 지원 자금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협회 그리고 이제 관세청 이 두 군데 양대로 갈려서 뿌려요. 그리고 이제 AT공사도 있고 등등등등. 그래서 그 지원하는 컨설팅 금액만 그 지원 금액만 해도 한 100억이 넘을 겁니다. 컨설팅 비용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세사들이 국가 돈을 받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상당히 파이가 크죠. 하지만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객관식에서 6문제밖에 안 나오는 게 너무 저는 좀 아쉽죠. 그렇죠? 하지만 수험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하기 싫죠. 이게. 하지만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 기본 강의를 한 8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첫째 시간은 제가 좀 길게 뒤에다가 FTA는 무엇인가 다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알아야지만이 요게 이제 글씨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문제 출제된 거 기출 문제 보게 되면은 대부분 중요한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법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다 넣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갖고 준비하시면 되시고 이제는 제가 뒤에다가 이제 FTA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써보겠습니다. 한 십몇 년 이제 하면서 FTA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FTA 특례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요것만 봐도 나중에 이제 관사 되셔가지고 이제 컨설팅 할 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마 한 1시간 넘게 제가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메모하실 분들은 중간중간 이제 멈추신 다음에 이제 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하는 내용들은 모두 다 이제 우리 법과 그리고 우리 시험법에 연관되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WTO랑 기구가 있습니다. WTO라는 이제 세계의 자유무역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170개인가 한 190개인가 이제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WTO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유로운 무역 거래입니다. 자유로운 무역 거래가 이제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뜻은 뭐냐면은 이제 국가별로 이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당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한은 규제 측면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장벽이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과 관세 장벽 표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점 딱 한 개입니다. 관세는 뭐냐면은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에 대한 원가를 높이고자 하는 게 관세 장벽이고, 그러면 이제 물품 수입 많이 안 할 거잖아. 그리고 이제 비관세 장벽 같은 경우에는 관세 말고 수입할 때 뭐 수량 제한, 물품 수입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런 거죠. 야, 우리나라에 뭐 고춧가루 수입한다? 야, 우리나라 1,000톤만 수입해. 1,000톤 이상 수입하지 마. 그렇게 이제 제한 걷는 게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품 수입할 때 보면은 물품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유통을 한다. 수입자가 이제 소매소매해서 유통을 하겠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관세법 보시면은 유통 이력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규정 나오잖아요. 뭐다? 물품 수입해가지고 내가 이제 오징어를 수입해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넘긴다. 그러면은 넘길 때 유통 이력 신고를 관세청장한테 해야 돼. 그리고 그 도매업자가 또 도매 넘길 때 또 신고해야 돼, 관세청장한테. 그래서 이 관세청장 고시하는 물품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안전 국민보건을 위해서 관세청이 지정한 것들은 수입하고 나서 물품에 대해서 이제 유통일을 신고해야 돼. 이런 것들이 다 뭐한다?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도 비관세 장벽입니다. 뭐냐면은 물품 수입할 때 원산지를 뭐다? 뭐 7포인트 이상을 박아야 된다. 이것도 뭐한다? 비관세 장벽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출하는 외국에 있는 수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산지 포인트를 우리나라 규정에 맞게 해놔야 돼. 그런 게 다 규제야, 규제. 그래서 WTO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규제 같은 것들을 점점 완화 또는 철폐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 철폐해가지고 전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게 이 친구들에 대한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WTO 같은 경우는 회원국 있잖아요. WTO는 이제 회원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도 중국도 가입하고,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이제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라는 것도 이제 생긴 것이고 2013년 12월 10일까지 수입되는 것에 한해서 그 조문은 이제 사문화된 것이고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WTO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고도 우리나라 이외에 뭐 150개 넘어요. 하여튼 100몇 개 국가들이 WTO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WTO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기구의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최내 시투 뭐다? 최혜국 대우 원칙, 그 다음에 내국민 대우, 그 다음에 시장 접근, 그 다음에 이제 투명성 원칙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수험국 쪽으로 가장 중요한 뭐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최혜국 대우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WTO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러면 회원국이 되죠. 그럼 만약에 우리나라랑 어디로 할까요? 뭐다? 뭐 중국도 WTO 가입했으니까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이렇게 무역을 합니다.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뭐가 들어오냐? 여기서 우리나라로 핸드폰, 그 뭔가 핸드폰 맞지? 스마트폰, 핸드폰이 우리나라로 수입합니다. 요거를.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 핸드폰에 대해서 HS가 뭐냐? 얘는 8517에 XX에 뿅뿅뿅뿅 10자리. 기재부장 고시하죠. 이거는 보게 되니까 6세까지 되면은 이제 우리 관세표에 세율이 나옵니다. 뭐다? 이건 기본 세율 8%라고 했어. 근데 WTO에 이제 여러 국가의 회원국들의 대표들이 모입니다. 우리 산통국겠죠? 그래서 산통국 모여가지고 이런 원탁이 있어. 원탁하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 같은 경우 여기 쭉 하고 열거가 되어 있어. 그다음에 여기 의장이 있습니다. 의장이. 그래서 전 세계 100몇 개 국가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자. 자 우리 WTO 기구가 우리 WTO고 그리고 WTO 협정이 있다. 우리 WTO 협정 같은 경우는 약속이다. 우리 여기에 WTO 가입된 국가들은 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있어요. 양호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여기다가 물품에 대한 품명 그리고 HS 코드를 적어놔.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WTO 세율이라고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국가에 다 모이겠죠? 그러면 이제 의장이 안건을 제안해. 자 보자. 야 가입국들 손들어. 네. 다 왔다. 그러면은 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해당 품목을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율이 다 달라.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안건 제안하는 거죠. 자
핸드폰은 8517하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자 WTO에 가입된 국가끼리 왔다 갔다 한다. 얘는 0%를 합시다. 라고 뭐 한다. 의장이 제안을 해. 그러면은 요것에서 뭐 한다. 이제 여기에 있는 국가 대표들이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찬성. 우리는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제 관세 0%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핸드폰 쓰면 망해.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다? 중요한 거는 WTO는 만장일치 원칙입니다. 한 명이라도 여기에 반발하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요것에 대해서 만약에 만장일치로서 자, 좋았어. 이렇게 하자. 817 핸드폰 같은 경우는 0% 하자. 그럼 뭐다? 얘는 0%입니다. 0%.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협력관세 73조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핸드폰은 뭐 한다? 73조 국제협력관세 규정에 따라서 얘는 세율이 0%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봐야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덤상보, 긴등록, 조공, 그다음에 편곡, 조알계, 그다음에 1 잠키. 이게 이제 세율 적용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제 편입관세나 국제협력관세 같은 경우는 국제협력관세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는 우선 적용돼. 그래서 뭐다? 기본세는 8%야. 우리 관세법 별표. 하지만 뭐다? 73조 국제협력관세는 WTO 협정세율은 0%야. 뭐다? 얘를 적용하는 거야. 얘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WTO 협정세율이야. 그래서 WTO에 가입된 국가끼리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입할 때도 얘는 뭐다?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핸드폰 수출할 때도 여기서도 0%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겠지. 뭐 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가 어디? 중국이어야 돼. 그리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어디? 우리나라여야 돼. 그렇죠? 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에는 WTO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이란에서 핸드폰 만들어줘가지고 중국 왔어. 중국에서 원상태로 우리나라 들어왔어. 얘는 뭐 한다? WTO 협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 이란에서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 WTO에 가입된 국가끼리 이제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제 만장일치로서 이제 약속해가지고 협정세율을 뭘로 한다? 0% 하는 겁니다. 0%.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다 최혜국 대원칙이다. 얘는 뭐냐? WTO에 가입된 국가로부터 물품 수입한다. 모두 다 WTO 가입된 국가라면은 WTO에 가입된 국가를 조건으로 물품 수입할 때는 뭐 한다? 이 핸드폰은 관세가 0%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한다? 우리 세관에서 얘기하겠죠. 중국의 수입해. 근데 뭐다? 이 물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란에서 생산된 핸드폰이야. 그럼 뭐 의심 같습니다. 그래서 뭐다? 우리나라 세관이 중국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하는 거야. 어떤 원산지 증명서? 이제 관세, 그죠? 이제 관세 혜택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다? 그것이 이제 보면은 줄 수가 없겠죠. 왜냐? 이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마다 최혜국 대원칙이다라는 거다. 이게 WTO 협정세율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무상 보게 되면 뭐냐? 이거를 MFN 세율이라고도 해. 최혜국 대우, Most Favored Nation 해가지고 최혜국 대우 세율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이제 협정 세율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호표 같은 경우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혀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장일치로서 합의된 것만 여기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보니까 여기 양호표 보게 되니까 만약에 뭐랄까 뭐 고춧가루 0904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호표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이제 WTO에서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양호표에다가 이제 안 넣은 거지. 얘는 그보다 양호표를 없는 겁니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중국이랑 거래하게 되는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뭐가 들어오냐? 고춧가루가 들어옵니다. 고춧가루가. 근데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이 몇 프로냐? 기본 세율이 이제 8%인데 8%입니다. 요거는. 근데 그리고 8%입니다. 요거 8%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좀 얘기하는 것이지. 자, 근데 야, 다른 거 말고 야, 우리끼리 한번 잘 살자.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약속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중국과 우리나라랑 그래가지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이제 WTO 협정 세율 없죠. 근데 요거를 우리끼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얘는 뭐다?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0%를 하자. 그죠? 중국과 우리나라랑 왔다 갔다 하는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0% 하자라고 한 거야. 근데 웬걸? 뭐다? 다른 국가 어디 갈까? 타일랜드, 뭐 태국에서 고춧가루가 우리나라 수입한다. 태국 같은 경우 WTO 가입을 했죠. 근데 태국에 수입할 때도 당연히 고춧가루는 뭐 한다? 이제 고춧가루는 8%예요. 하지만 뭐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8% 부과하는 것이고, 하지만 중국에 수입하는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0%를 우리끼리 서로 이제 협정 맺어가지고 0%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혜국 대우 원칙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야지, 똑같이. 그렇죠? 중국도 0% 했으면은 뭐다 태국도 0% 하던가 해야지. 왜 WTO에 둘 다 가입했는데 예로부터 수입하는 고춧가루만 왜 이렇게 하냐? 그럼 타일랜드는 우리나라를 제소할 수가 있어. 그렇죠? WTO에다가. 그래서 근데 그러면 고민에 빠지겠죠. 아,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그래서 WTO 협정문 보게 되면은 협정문을 보게 되면은 쉽게 해야 됩니다. 협정 보게 되면 그게 있어. 뭐 한다? 자, 최혜국 대우 원칙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예외를 WTO에서 허용을 해줄게. 어떠한 허용이냐? 뭐 한다? 중요한 거는 너네 국가들끼리 해당 품목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싶어? 근데 뭐 나 조건했어. WTO 협정 세율보다는 낮아야 돼. 그러면은 보다 너네들끼리 해당 품목에 대해서 세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경우는 최혜국 대우 원칙 위반으로 안 볼게라고 이제 협정문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FTA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FTA라는 게.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제 서로 FTA라는 거 체결하고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FTA라는 거 체결하고 이제 둘만의 이러한 이제 그물을 친 것이지.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고춧가루 수출한다. 뭐다? 얘는 기본 세율은 8%지만 한중 FTA 협정 세율은 뭐다? 0%다. 그런 경우는 수입할 때 0%를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국과 우리나라 외에 다른 국가에서 고춧가루 수입한다. 그러면은 뭐 한다? 이제 한중 FTA를 적용받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8% 부과한다는 것이지. 그럼 뭐다? 다른 국 같은 경우는 삐집니다. 아니 뭐야 중국만 0% 해주고 우리가 수출한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계속 8% 부과하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똑같죠? 얘도 우리나라 뭘 체결하면 돼? FTA를 체결하면 돼. 그래서 뭐다? 협상하는 것이지. 서로 이제 우리 상하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가가지고 서로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야, 내가 고춧가루는 0% 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너네 몇 프로야? 8%야? 이거 2%로 해줘. 서로 쿵짝쿵짝하면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허표가 나온다. 우리나라 중국으로 수출할 때 양허표 FTA상,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출할 때 FTA 양허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양어가 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FTA 체결하게 되면은 우리끼리 왔다 갔다 품목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0%또 낮은 세율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다? FTA라는 거다. FTA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 그래서 FTA 같은 경우에는 뭐다? 얘도 이제 협정이요. FTA도 협정입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제 이게 협정. 약속이니까 이것도 이제 국민대법과 관련 있지. 그래서 이 협정을 하게 되면 서로 협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국회에서 땅 하게 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 기간이 깁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FTA가 이제 지속적으로 막 체결되고 있죠. 칠레를 필두로 해가지고 2004년도에 계속적으로 체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이 협정을 체결하죠. 그러면 협정 체결되면은 협정문이 있을 겁니다. 협정문. 근데 이 FTA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에 대한 협정, 그 다음에 지식.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또 뭐 있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그다음에 직접 투자. 자,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제 우리 둘 간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협상.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서로 밀당을 한 다음에 협상이 체결되겠죠.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로 하자. 이건 어떻게 하자. 그래서 뭐다 이게 각각의 협정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범위이고 우리가 관련된 업무는 무엇이다? 이겁니다. 상품과 관련된 협정. FTA 협정문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품과 관련된 협정이 우리랑 관련 있는 것이고 그게 뭐다? 이제 원산지 증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협정 내용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 플러스 뭐가 있다? 부속으로서 양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FTA 예를 들면은 중국 측 양허표. 그다음에 대한민국 측, 우리나라 측 양호표가 별도로 했어요. 얘는 뭐다? 중국 측 양호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 수입할 때 이러이러한 HS 코드는 세율이 무엇이다. 이러이러한 HS 코드는 세율 얼마다. 그런 것들이 쭉 하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알 게 뭐냐면은 첫 번째, 그럼 선생님 FTA 체결되면은 그 나라로부터 수입하게 되면은 무조건 관세 0%예요? 자,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 무조건 관세가 0%가 아니라 양허 대상만 0%예요.
양허 대상만 0%입니다. 이 양어 뭡니까? 일정 수준 이상 관세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 양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HS 코드로서 기입이 되어 있는 것만 그것만 FTA 적용 대상이지 일반적으로 먹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FTA 적용 대상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전히 이걸 적용하는 거지. 이거를. 그렇죠? 그래서 양허 대상이 해당돼야지만이 이제 양허 대상에 해당돼야지만이 FTA 협정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무조건 0%가 아니라 이게 있어요. 점진적 철폐, 그렇죠? 연차적 인하, 그다음에 또는 즉시 철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 이냐 뭐냐면은 현재 기본 8%죠. 근데 뭐다 약속했어. 자, 10년 이내 단계적으로 철폐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뭐 한다? 발효하자마자 몇 프로예요? 발효하자마자 7.2. 다음 연도에 6.4. 맞죠? 그다음에 다음 연도는 이제 5.6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있다가 이제 이게 0% 되는 겁니다. 이게 연차적 인하. 그리고 이제 즉시 철폐 같은 경우에는 바로 0%로 가는 게 즉시 철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양어표는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세부적인 상품 협정 내용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관세 대조도 배울 여기 뭡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 해당 품목의 원산지가 어딘가 판단할 때 우리가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웠잖아요. 229 적는 데서.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FTA 협정별로 다 다르게 다 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키 포인트 원산지 결정 기준. 그래서 보시면은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빼곡하게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2차 시험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요게. 그렇죠? 그래서 원산지 가르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협정문에 세부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다. 그리고 뭔다 양허표도 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제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협정 같은 경우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까 요 협정만 보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 협정만 보고 업무를 하면 돼.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협정문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힘들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세부적인 협정, 그러한 협정에 대한 이행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약간 실무적인 규정에 대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제도를 넣는 게 이러한 협정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실무 지침이 바로 이게 우리 시험 과목인 FTA 특례법입니다. 특례법. 협정문만 있어도 되지만 하지만 이런 협정문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협정문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이제 실무적 지침으로서 뭘 만들었다? FTA 특례법을 만들었다. 우리 이러한 협정문을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업체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든 게 FTA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얘를 알기 위해서는 요 배경식이 필요해. 여기서 쭉 하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야지만이 이걸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법에 대한 가장 좀 기본적인 지시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실무를 한번 해볼까요? 실무를. 자,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FTA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A라는 애가 있어. 우리나라에 A라는 애가 있습니다. A라는 애가 있어. 자, 얘는 이제 어디 할까요? 어디 할까? 삼성전자.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입니다. 이 친구들은 삼성전자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 중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여기는 B가 있습니다. A는 삼성전자, B는 구매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친구한테 뭘 출하냐? 뭐랄까요? 컴퓨터. 8471에 해당하는 이제 컴퓨터, 자동차 처리기에 해당하는 컴퓨터를 수출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보게 되니까 얘는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10%.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이제 수출자는 이제 한중 FTA 협정문에서 상품 협정 그리고 양허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 중국 측 양허표는 이렇게 되어 있어. 8471의 XX 저 컴퓨터 8471의 30이 아마 노트북일 거야. 요 같은 경우는 세율이 이제 한중 FTA 협정 세율은 몇 프로다? 0% 되는 거야. 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다 수출하면은 양허표로 찾아보니까 한중 FTA 협정세 같은 경우에는 0%구나. 오케이, 좋았어.
중국에다 수출하면은 관세가 없구나. FTA는 부가세 상관이 없어요. 관세만 상관인 것이지.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얘한테 얘기해 준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이제 그 컴퓨터 수출하게 되면은 관세 0%다라고 해. 그래서 얘도 뭐다? 그래. 우리도 찾아보니까 협정문에서 상품 세부협정에서 양호표를 보니까 뭐다? 우리 측 양호표가 뭐다? 핸드폰 같은 아니 그 컴퓨터 노트북 같은 경우는 관세 0%구나. 그거 좋은 거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물품 수입해서 원가를 산정할 수가 있겠지. 너무 좋겠죠? 관세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 뭐 한다? 제조도 하고 수출도 합니다. 그렇죠? 이 친구들은. 근데 보면 이제 그냥 아니죠. 왜냐면은 보세요. 일본에서 자꾸 뭐라 그래. 핸드폰이 아니라 일본에서 노트북을 수입해가지고 원 상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해당 품목 같은 경우는 한중 FTA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입니까? 아닙니다. 중국이 원산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돼. 그래서 뭘 둔 거야? 원산지 결정 기준을 둔 거야. 그래서 협정문을 보니까 해당 품목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 CTH라고 되어 있는 거. CTH라고. 뭔지 모르죠? 나중에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면 이게 풀릴 수가 있어요. CTH는 뭐냐면은 체인지 오브 타리프 관세지 뭐. 타리프 헤딩이 이게 CTH에 대한 약자입니다. 그러면은 847에 해당하는 이 노트북은 원산지 결정 기준이 3번 변경 기준이야. 자, 우리가 관세법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에도 3번 변경 기준이 있습니다.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 가공, 제조된 경우에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을 최종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가 원산지 국가다. 그리고 이때 이제 3번 변경 기준이죠. 그래서 HS 코드가 몇 자 변경돼야 돼? 6자리가 변경되면은 그 나라가 원산지인 것이야. 근데 얘를 보면은 원산 결정 바로 CTH입니다. CTH는 얘는 이제 이렇게 풀네임이 있습니다. 얘를 풀어보게 되면은 잘 보세요. 자, CTH는 헤딩 있죠. 다 압니다. 체인이 바뀌는 것이고 얘는 관세고 헤딩은 뭐냐면은 HS 코드 몇 자리다? 4자리입니다. 4자리를 헤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류가 있잖아요. 몇 류, 1류, 2류, 3류. 류 같은 경우에는 챕터라 그래. 챕터. 그다음에 호는 소 같은 경우는 서브 헤딩이라 그래. 헤딩이 서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두 자리죠. 그다음에 얘가 6자리, 얘는 4자리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CTH는 4자리 바뀌는 거고요. CTSH는 6자리 바뀌는 거고요. CC는 앞에 있는 2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컴퓨터를 만들 때 삼성전자 만들죠. 삼성전자는 컴퓨터에 대한 뭐가 있다? 자재 명세서가 있어. 자재 명세서 멋있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BOM이라 그래. B는 뭡니까? Bill of Materials. 이게 자재 명세서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를 한 대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컴퓨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자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세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 키보드 1개. 그다음에 모터도 막 들어간다 그래. 모터도 1개. 그다음에 배터리 2개 이렇게 들어가. 컴퓨터 한 대 만들 때 그래서 이거 이거를 소요량이라 그래. 컴퓨터 한 대 만들 때 키보드 하나, 그다음에 모터 하나, 배터리 2개. 그러면은 소요량은 1대2지. 이렇게 소요량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온다? 단가가 나와. 키보드 하나 단가가 얼마냐? 삼성전자가 이제 컴퓨터 만들기 위해서 구매하는 키보드 단가가 얼마냐? 얘는 10원이다. 모터는 20이다. 배터리는 30이다. 해가 단가가 나. 그러면 소요량 곱하기 단가는 뭐 한다? 어마운트 금액입니다. 얘는 얼마나? 10, 20, 얘는 60이지. 2개 들어가니까. 그러면 여기다 뭘 한다? 이제 여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플러스 자기의 이제 영업 일반 경매 쉽게 마진 붙입니다. 얼마? 마진은 한 얼마입니까? 10, 20. 마진을 한 60 붙여. 60 붙입니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 얼마냐? 아이고 진짜 10, 30, 60, 그러니까 150입니다. 150에 판매하는 거. 이게 뭐 한다? 출고가야. 출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인건텀스 오러가니까 이거를 X워크, EXW라고 하죠. 출고가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어디로 삼성전자에서 어디로 여기까지 갖고 와. 내로 트럭킹 비용, 통관 수수료, 그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실는 비용, 또 하역비들 다 합한 게 바로 뭐다? FOB지.
FOB. 그렇죠? 그럼 비용 합한 게 FOB죠. 여기다 플러스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물품에 대해 나오죠.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해당 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냐. 잘 보세요. 키보드는 이제 A라는 애로부터 받았고요. 얘는 B라는 애로부터 받았어. 그리고 얘는 C라는 애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요거를.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C는 누구냐? 일본에 있는 애. 아, 배터리 2개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했구나.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다 우리나라에서 구매하고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한 겁니다. 이렇게. A로부터 B로부터 C로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급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하냐? 그 다음에 이 키보드에는 뭐가 다 된다? HS 코드가 나와야 돼.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장치로서 847입니다. 자동 자료 처리 기계의 단위 기기로서.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터 같은 경우는 HS 코드가 8501호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변전 일축. 그렇죠? 전발부 변전 일축. 그래서 뭐 축전지니까 뭐 8507 이렇게 HS 코드가. 이렇게 이게 H 코드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는 H 코드보다 여기 있네. 8471이 컴퓨터에 대한 H 코드입니다. 자동차 설계기. 자, 그러면은 요거를 세 개를 가지고 더 많겠지만 세 개라고 쳐. 세 개를 가지고 제조를 해 가지고 뭐가 나온다? 컴퓨터가 나와. 자, 그러면은 뭐 한다? 요 자재가 요런 것들을 뭐 한다? 제조를 통해서 생산, 가공, 제조를 통해서 완제품으로서 HS 코드가 다 바뀌어야 돼. 네 자리가. 그게 뭐다? CTH입니다. 이게 CTH야. CTH. 그러면은 충족했나? 충족 안 해도 보세요. 자, 847 게임 끝이네. 요 자재 같은 경우는 제조를 통해서 완제품으로 HS 코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네. 얘는 제조를 통해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네. 얘는 제조 통해서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바뀌었네. 얘 때문에 해당 컴퓨터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수출 담당자는 그 중국에 있는 애한테 전화해야 돼. 야, 미안하다. 이게 그 양호 품목이니까 0% 맞아. 그런데 해당 품목이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되려면은 뭐 한다? 원산지 결정에 충족해야 되는데 이 8471에 대한 원산지 결정 기준은 너네 국가랑 우리 국가랑 서로 이제 산통부에서 만나서 협의했는데 뭘로 결정했냐? CTH로 결정을 했어. CTH는 뭐냐면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제조해가지고 다른 그 호랑 다른 호로 제품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충족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 들어간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8471이야. 그래서 뭐다? 요거 하나 때문에 얘가 CTH 체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얘 같은 경우는 원산지가 KR이 아닌 겁니다. 그럼 물어보면 선생님 그럼 뭐예요? 뭐다? 이거야 미상. 모르겠다. 미상이야. 미상도 뭐라 뭐다? 해당 품은 비원산지 상품이야. 즉 원산지 상품이 아닌 거야. 원산지 상품이 아니면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제 그 원산지 증명서를 여기다 줄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부분 업체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포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이 8471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구매를 했죠. 그러면은 이 자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돼. 뭘 고민하냐? 이 A로부터 A한테 전화합니다. 야, 지금 너가 공급한 게 8471이야. 근데 이것도 제조했는데 똑같기 때문에 H코 똑같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에 충족하지 못해.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호군한테 전화해 보니까 신호군이가 솔루션을 알려주더라. 뭐다? 8471. 너도 이 키보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자재가 들어갈 말이야. A, B, C라는 자재 들어갈 말이야. 그러면은 이 키보드도 847이잖아요. 근데 여기 자재는 H 코드가 7316 또는 8302. 그다음에 이거는 또 C는 7312 이렇게 들어가. 자, 여기 들어가. 그러면은 너가 공급하는 부품에 대해서 한중 FTA가 원산 결정 기준이 CTH니까 너도 한번 판단해 봐라. 키보드에 대해서. 저 아래로 가는 거죠. 근데 뭐다? 7316 제조했다면 847. 8302 제조했다면 847. 73 제조했다면 847. 얘는 키보드 같은 경우는 원산지 결정 기준 CTH를 충족을 했네. 그러면은 얘는 A라는 제도 뭐가 되는 거냐? 얘는 KR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이제 일본에 수입한 거니까 일본 거잖아요. 일본.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국내 구매했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없어. 왜냐? 바뀌니까. 하지만 얘는 보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이제 신호가 전화보니까 이런 방법 알려줬어. 어떤 방법이냐?
키보드를 공급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만들 때 들어간 자재가 뿅뿅뿅뿅 있다. 근데 8471 같은 경우는 한중 FT의 원산지 거주 중에 CTH다. 그래서 뭐다 판단해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CTH 충족한 거야. 그러면 뭐다 A는 요 키보드는 원산지가 한중 FT상 KR이다. 그래서 원산지가 KR이다. 그러면 얘는 뭐다? 3번 변경 기준 품목이 아닙니다. 즉 3번 변경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KR이면은. 그래서 뭐다? 얘는 얘한테 내가 너한테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는 KR이야 라고 뭘 준다? 로컬 원산지 증명서. 이게 바로 뭐다? 원산지 확인서라는 겁니다. 원산. 내가 너한테 주는 물품은 키보드는 한중 FTA상 원산지야 KR이야 라고 얘가 얘한테 줘. 그러면은 해당 품목은 원산지가 뭐한다? KR이다. 그러면은 그 KR인 경우에는 해당 품목은 CTH라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 HS 코드 변경되는 대상 자재다? 아닙니다. 얘는 KR이니까. 선생님 또 물어봅니다. 선생님 얘는요? 자 얘는 뭐냐? 국내에서 공급받았지만 얘는 원산지 확인서를 받을 필요가 없어. 왜? 8501에서 8147로 변경되니까. 얘는 받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선생님 얘는 그럼 받아도 되지 않아? 받아도 됩니다. 받아도 됩니다. 부가가치 기준 하려면은 부가가치 기준 충족하기 위해서는 얘도 받아도 돼. 이거 할 필요 없어. 여기까지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원산지 확인서를 받게 되면은 얘는 KR이다. 그래서 뭐다? 얘는 87 같은 경우는 3번 변경 기준 대상이 아닌 것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뭐다? 원산 확인서 받으면은 해당 부품은 컴퓨터는 원산지가 KR인 겁니다. 이게 원산지 확인서. 근데 이 업체가 매월 100개씩 공급한다. 그러면은 그 공급할 때마다 원산지 확인서 준다? 아니에요. 그래서 뭐다? 이제 연초 1월 1일 날 이제 이런 결정 충족했음을 알려줘서 원산 확인서 주면은 여기다 뭘 줘? 포괄 기간을 적어. 그래서 뭐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내가 공부하는 거는 다 KR이다. 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뭐야? 그거 하나로서 1년 동안 써먹을 수가 있어. 그럼 매년 한 번씩만 발행해 주면 돼요. 원산지 확인서는. 그래서 이게 CTH입니다. 이게 3번 변경 기준이야. 3번 변경 기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삼성자에 해당한 자는 신호군으로부터 컨설팅 받아가지고 돈 줘가지고 컨설팅 받아가지고 뭐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장착한 거야. 너무 잘했네. 그래서 뭐한다? 얘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나는 너한테 이 물품은 내가 너한테 공품은 원산지가 KR이야라고 이제 아레아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는 너한테 이제 원산 증명서 줄 수가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얘는 이제 판단이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디? 우리나라 2개 있어요. 세관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있어. 이게 2개가 핵심이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다가 뭐한다? 우리가 만든 요 컴퓨터가 원산지가 KR이다라는 것들을 입증을 해야 돼. 그러면은 세관 또는 상공회에서 뭘 준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유니패스나 그 대한항공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원산지면서 발급 신청합니다. 그러면 뭐한다? 해당 품목이 원산지임을 증명을 해야 돼. 그럼 뭘 제출합니까? 다 제출해. 다. 그럼 뭘 제출해? BOM 제출해. 그리고 원산지 확인서 이것도 제출해. 입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수출 신고 필증도 제출해야 돼. 제조 공정도 제출해야 돼. 우리가 정말로 이거 만들었다는 거. 제조 공정. 왜냐? 불인정 공정 기준이 있거든. 그걸 초과를 해야 되니까. 제조 공정도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저것 제출할 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는 우리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뭘 하냐? 요거에 대해서 심사합니다. 심사한다. 심사를 해가지고 며칠 3일 동안 심사해. 하지만 잘하면 빨리빨리도 해주기도 해요. 3일 동안 심사합니다. 근데 뭐가 빠졌어. 지금 여기 원산지 확인서 왜 안 줬어요? 줘보자. 그렇게 해서 보완도 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클리어가 돼가지고 심사에 대해서 합격을 한다. 그러면은 뭐한다? 우리는 그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원산지 증명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완료가 되면은. 그래서 출력할 때 보면은 한 번만 출력됩니다. 실수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게 잘 넣어야 돼. 그것도. 그래서 이제 이게 앞면과 뒷면이 있거든요. 앞면 뒷면에 있어. 그래서 이제 앞면 복사하고 뒤로 해가지고 뒷면도 복사해야 돼. 근데 그게 실수했다? 한 페이지에 두 개 복사했다? 그럼 끝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해야 돼. 다시. 그래서 이렇게 기간 이런 것도 뭐라냐? 이제 국가 기관한테 신청하는 이거를 기관 발급이라 그래. 기관 발급. 그렇죠? 그래서 합격하게 되면은 원산지면서 우리는 뭐다?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력본이 바로 뭐다? 원본인 것이야. 원본. 그러면은 해당 물품 원본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삼성자는 그 박스에다가 삼성자 그
컴퓨터 박스에다가 원산 인증서를 넣어. 그래서 같이 보냅니다. 또는 UPS, 페덱스 특송업체로 써가지고 요것만 그 서류를 보내줘야 돼. 원본이니까 원본. 그래야지만이 현지에서 수입할 때 뭘 할 수가 있다? 협정세를 적용할 수가 있어. 이게 프로세스예요. FTA. 요게 프로세스.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그다음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기간 발급. 근데 만약에 이 국가가 EU다, 뭐 그렇다. 그러면은 뭐다? 이거는 자율 발급입니다. 수출자가 내가 이제 원산지 결정을 판단해 가지고 이게 충족했어.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거는 자율 발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국, 아세안, 그다음에 뭐 인도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못 믿어. 국가가 하여튼 못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간 발급하는 거 한 번 더 검토하겠다. 국가에서 한번 원산 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한번 검토하겠다. 하지만 자율발급 뭐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너네들 자유롭게 해봐. 하지만 이렇게 원산 결정 기준을 불충족해도 불구하고 원산인 증명을 신청해서 현지에다가 원산 해세로 혜택을 줬어. 자 그때는 다 추징을 해버리겠다라는 게 자율발급이에요. 그렇죠? 자유는 주되, 그렇죠? 하지만 자유를 줬는데 그 규정 못 지켰어? 자 다 추징. 그게 자율이고 하지만 기업발급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너는 잘 이상하게 할 거잖아. 머리 쑤쓸 거잖아. 맨날 거짓말 할 거잖아. 그래서 뭐다 국가에서 검토하는 게 기관 발급.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에요. 근데 뭐 물어볼 수가 있어.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중 같은 경우는 기관 발급이니까 이거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걸 제출하고 우리 만약에 A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키보드 같은 것들을 하루에 한 달에 며칠마다 계속 할 건데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해야지. 이게 원칙이니까 해야지. 그런데 이제 요렇다 하더라도 뭐 한다 어떠한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가 있어. 자 저도 이것 때문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자 어떤 제도가 있냐 이게 있어. 우리 세관에서 뭐 한다 테스트. 누구를 업체를 테스트해. 업체를. 그래서 이제 그 업체가 원산지 증명 능력, 원산지에 대한 증명 능력이 있음을 세관의 테스트 통과한다. 그러면 세관에서 얘기합니다. 야 너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업체는 완전 세팅이 되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FTA 전담자도 뽑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ERP로서 구현이 되어 있구나. 또는 엑셀로 구현이 됐구나. 또는 업무 매뉴얼이 있구나. 그래서 너네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원산지 결정 기준 판단해서 그래서 뭐다 원산 결정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원산지 증명서 발행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충족하는 경우는 발급 신청하는 거구나. 너네 아주 잘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통과하게 되면은 세관에서 뭘 주냐? 증명 능력 인정받으면은 세관에서 뭘 준다? 인증 수출자라는 인증서를 뿅 하고 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죠. 한중 FTA 8471에 대한 원산 결정기준 CTH 요거를 충족했음을 세관한테 요러한 서류를 가지고 보내줘야 돼. 그리고 이러한 서류 플러스 뭘 해야 된다? FTA 원산지 전담자도 지정해서 넣어야 돼. 그래서 관세가 여기 끼는 거야. 그래서 뭐다? 어디 간다? 저랑 이제 업체들 저랑 그 자문계약을 맺어요. 자문계약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업체 관리해 준다는 것이 이제 그 돈 받고, 그렇죠? 그 전남자로 해. 또는 그 업체 직원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을 따거나 아니면 관세사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전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원산사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다? 증명 능력 있으면 인정해가지고 인증 숫자 지정해 준다. 그러면은 뭘 한다? 이제 기간 발급 신청하죠. 그러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서류에 대해서 뭐 한다? 첨부가 생략이 됩니다. 첨부 생략. 그래서 신청서만 내면은 너네 잘하니까 바로 원산 증명서가 나와. 몇 시간 만에?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오케이를 해줘요. 첨부 생략이라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증 수출자 제도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선생님 인증수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면 좋지. 그래서 예전에도 초창기에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거 할 때 뭐 몇 천만 원 몇 받고 했어 일을. 근데 요새는 정부 좀 많아져가지고 좀 이게 단가 나눴지만 그때만 해도 건당 막 몇 천만 원 이걸 했었고 이 세팅 같은 것들. 그렇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인증수자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간 발급에 대해서 첨부 서류 제출 생략 요거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뭐 가장 또 중요한 건 뭐가 있냐 이거요. 한 EU 같은 경우에는
원산 증명방식이 자율 발급입니다. 뭐냐? 우리 상업서류에다가 그냥 인보이스 패킹 BL에다가 여기다가 해당 물품은 원산지가 KR입니다. 요 문구만 박아넣으면은 이걸 뭐냐? 이거를 원산지 신고 문안이라 그래. 그것만 박아넣게 되면은 이 자체가 원산지 증명서는 아니고 원산지 증명으로 도구가 돼. 이게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는 EU로 수출한다, 27개 국가 EU로 수출한다. 그러면은 이제 인보이스에다가 요 문구를 집어넣으면은 해당 물품 같은 요 인보이스가 원산지 증명에 대한 도구가 된다는 거야. 그 현재에서 협정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6,000유로가 초과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해당 품 같은 경우는 인증 수출자만 여기다가 원산지 신고 문안을 넣을 수가 있어요. 6,000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을 수출한다. 인증 수출자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뭐 서울에 있다면은 서울세관한테 이제 뭐 한 EU FTA 8471에 대해서 이제 인증 수출을 받아야 돼. 테스트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할 수가 있어. 하지만 6,000유로가 안 된 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사의 결정 기준을 충족하면은 누구든지 신고만 넣어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000 초과되면은 반드시 그 업체는 인증 수출해야 돼. 얘는 그렇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깐만 핸드폰이라고 그래? 컴퓨터 말고도 핸드폰, 뭐 하드디스크, 반도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품목에 대해서 인증 수출을 떼야 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있다? 지금 한 거는 품목별 인증 수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업체별 인증 수자가 있어. 업체별 인증 수자 뭐냐? 모든 품목, 모든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게 온다 하더라도 증명 능력이 있다. 라는 것들을 입증하면은 이제 한 게 바로 뭐다? 업체별 인증 수자다. 얘는 완전 뭐다? 프리패스. 하지만 관리는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업체별 인증 수자가 컨설팅 비용이 훨씬 더 단가가 높았어요.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제 그런 기업들은 뭐 다 품종 수출한다. 대부분 이제 저 업체별 인증 수자겠죠. 요거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증 수자는 제도.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제 중국에다가 그러면은 이제 원산지 증명서 CO라고 하죠. 원산지 증명서를 주겠죠. 그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협정 세율을 적용하겠지. 요렇게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현재에서 FTA 적용받는 있는 거죠. 그런데 웬걸 반대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수출은 다 끝났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별도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수출이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입. 자, 중국에서 우리나라 뭐가 들어온다? 이제 그 뭡니까? 컴퓨터 들어온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본 세율은 8%지만 한중 FTA 협정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연차적이나야.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 FTA 체결한 지 2년 차가 됐어. 그럼 몇 프로입니까? 연차기하니까 1.6 빼야지. 0.8 곱하기 1.6이니까 현재는 6.4%야. 맞죠? 6.4%. 한중 FTA 2년 차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6.4%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수입자는 중국 수입자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한테 원산지 증명서 좀 줘라. 왜냐하면 이게 6.4%니까 얘는 알았어라고. 그래서 중국의 이제 어디입니까? 질량 거목 총국인가? 하여튼 거기다가 똑같이 우리나라 세관하고 상고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똑같이 이제 원산지 증명 신청을 해. 그러면은 원산지 증명서가 나온다. 그럼 뭐 이거를 누구한테? 우리 수입자한테 주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수입 통과되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기본 3%입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 6.4%야. 그러면은 우리 수입자 B는 원산지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통과되죠. 누구한테? 관세사한테 서류를 준다. 기본적인 서류,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가장 기본. 그리고 여기다 뭘 준다?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한테 줍니다. 관세사님 중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받았어요. 잘했죠?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통관 잘해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원산지 증명서를 검토를 해. 수출자가 누군지, 수입자가 누군지, 해당 품목, 그다음에 원산지 결정 기준, 그리고 발급일자, 그렇죠? 그리고 뭐한다? 여기 중국에 해당하는 기관의 청인, 도장꽝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 그 다음에 해당 물품에 대해서 이제 다 형식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를 저희는 이제 인정합니다. 오케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희는 뭐한다? 수입 신고하죠. 수입 신고합니다. 수입 신고. 그리고 수리 전까지 대부분 수입 신고할 때 수리 전까지 뭘 제출한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한다? 빵점.
빵점이 빵점. 이거는 갖고만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한다? 이제 요걸 수입하는 관세사랑 업체가 같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우리는 요때 뭘 한다? 신청주의야, 신청. 그래서 원산 지문서가 있다 하더라도 나 관세 좀 낼래.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도 돼. 하지만 누가 내? 우리 상관하는 사람들이 6.4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해가지고 협정세율 적용 신청. 그리고 신청했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때는 원산지 지명서 요청 안 하고요. 원산지 지명서에 있는 항목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협정세율 적용 신청해가지고 여기다가 기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관한테 수입신고서랑 같이 함께 전송을 해. 그러면은 이게 수입신고서랑 협정세 적용 신고가 세관에 전송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제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중국에서 물품 도착했는데 깜빡하고 원산지명서 안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PDF 보낼 수 있지만 하지만 알고 보니까 발급되지가 않는 거야. 발급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수입자 얘기합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지금 물품 빨리 빼야 돼. 지금 우리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 그래서 일단 8%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신고 수리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협정세율에 대해서 사후 적용할 수가 있어. 1년 이내. 불변기간이면 불변기간. 끝났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를 내고 사후 적용 협정세 적용 신청을 하고 요거 하게 되면은 이제 신청하고 그러면 이제 요 세관에서 인정해주겠죠. 그럼 나는 세관에서 이거 인정해준 거 근거로 해가지고 나는 경정 청구한다. 경정 청구하게 되면은 다 났잖아. 이제 특례적인 경정 청구 기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경정 청구한다. 그러면 세관에서 2달 이내 경정해준다. 그러면 나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환급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납부한 관세를 환급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이게 수입할 때 협정세율 적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검증. 근데 이제 세관에서 알고 보니까 원산 지명서를 나중에 이제 수입한 다음에 통과를 다 끝난 다음에 사후에 심사할 수가 있어요. 사후에 서울시가 FTA 검증과 이제 FTA 4팀에서 좀 낌새 이상해. 이거 물품이 지금 보니까 이제 루이비통이야. 아니 어떻게 중국에서 루이비통 만드나요? 나 모르겠어. 루이비통 물품인데 원산 중국이래. 뭐야?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 원산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 관세센터 수입자 전화했어. 지금 일단 협정세 적용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거 지금 지금 원산지 분명 루이비통이네. 근데 어떻게 중국에서 루이비통 물품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유럽에 만드는 거잖아요. 자, 중국에서 준 원산지 지면서 줘보세요. 협정세 적용 신청을 못 믿는 것이지. 그래서 원산지 지면서 받았는데 웬걸 여기에 있는 척인이 뭔가 약간 뭉클뭉클해. 결론 위조라고 위조.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어떻게 중국의 발급기관한테 요청합니다. 야, 느낌 쎄하다. 이거 너네가 발급한 거야? 라고 이제 발송을 해. 그러면은 얘네들은 우리 협정문에 보면은 회신 기한이 있어. 그래서 특례적인 제재까지 나온 거잖아. 그렇죠? 회신 기간이 있어. 그 회신 기간 종료일 또는 이제 받은 날을 먼저 도래한 날. 그래서 그게 특례적인 제재까지잖아. 그래서 했는데 여기서 회신 왔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발급한 거 아니야. 가짜. 그러면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세관 같은 경우는 열받겠지. 그래서 우리나라 수입자를 조사합니다. 수입자를 조사해. 그리고 수입자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이거 수출자가 그냥 준 대로 우리 한 거예요. 이거 위조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 세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여기에 있는 수출자를 우리 세관에서 가가지고 혼낸다? 가가지고 문 딱 딴 다음에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너네가 만들지도 않는데 불구하고 허위소를 제출해가지고 원산지면서 발급했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세관의 힘이 중국 여기 미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세관에서 어떻게 한다? 여기는 중국에 있는 이제 우리 해관 그것도 얘기해. 그러면은 해관에서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한번 가볼게. 해가지고 여기서 가는 거야. 이게 뭐라 한다? 이거를 간접 검증이라 그래. 간접 검증. 뭡니까?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자를 직접 비행해서 간다? 아니라. 그렇죠? 수출국에 있는 세관으로 하여금 검증을 요청한다. 그게 간접 검증. 반면에 수입국 세관에서 수출자를 서면이든 아니면 직접 방문해서 검증하는 것들은 뭐라는데 이거를 직접 검증이야. 직접 검증. 미국은 직접 검증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다 수출한다. 근데 해당 원산지가 증명서가 이상할 것 같아. 그러면은 미국 CBP에서 우리나라 수출자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옵니다.
너네가 발급한 거 증명해봐. 야 서류 다 보내. 저는 예전에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 A라는 업체 검증 대행을 했었는데 사과 박스 4개 보냈습니다. 택배로 그 특송유로. 그만큼 자료를 다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유는 주지만 뻥친다 난리가 나가 난리가. 그래서 이걸 뭔가 직접 검증이다. 직접 검증, 간접 검증, 직접 검증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자 그러면 이제 했는데 간접 검증까지 했어. 근데 웬걸 여기에는 수출자가 문 딱 잠고 나오질 않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뭡니까 어떻게 압력 강압적으로 할 수가 있다 없어요. 없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자 그래? 야 너는 지금 검증 조사도 안 받아? 그래 알았어. 앞으로 너가 우리나라 수출한다. 너는 이제부터 찍혔어. 너는 협정세율 적용 배제 대상자야. 그보다 얘는 앞으로 우리나라 수출할 때 FTA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보복한다는 것이지. 보복이 아니라 맞죠. 어떻게 이제 이렇게 그 검사도 안 받고 조사도 안 받고 그런 애들한테 앞으로 혜택을 줍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협정세율 적용 제한이라고 합니다. 제한.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다음 보면은 아무리 FTA 하더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덤핑으로 수출된다. 덤핑 상계 관세 맞다 수출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FTA 특례법에 대해서도 덤핑과 상계 관세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수출을 해. 근데 웬걸 무슨 물품 가격이 어이없이 낮게 그렇죠? 수출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FTA 협정세율 적용이 아니라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FTA 특례법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FTA 특례법에 있는 내용들은 FTA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을 가장 우선 적용하고 없는 것들은 관세법 적용해. 자, 그래서 덤핑 관세도 있고 상계 관세도 있어. 그리고 FTA 했더니만 웬걸 여기서 물품들이 엄청나게 수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긴급 관세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그 뭡니까 관세법상 긴급관세 뭡니까 이렇게 WTO 협정에서 물품에 대한 세율을 낮췄어. 근데 뭐다 물밀듯이 들어와. 그 부분. 그러면은 우리 그 WTO도 인정해 주잖아요. 보다 이제 세이프 가드 긴급 관세 부과할 수가 있잖아. 무역의 조사를 통해서 똑같습니다. FTA를 체결하고 그 약속한 세율대로 했는데 웬걸 물량이 물밀 들어와.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동종 직접적 경쟁에 심각한 피해가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긴급 관세를 FTA 물품에 대해서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요 FTA 특례법이 이제 살살 달라붙지 그냥 들어간다. 막 섞여 막 뒤에 게 앞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 딱 정지하세요. 정지하시고 A4지 연장에다가 이거 쓰세요. 이거 쓰시고 여러분들 쭉 하고 다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요 교재가 이게 만만한 것 같아요. 70 몇 페이지지만 내용이 많다고 뒤에 이제 기초문제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딱 정지하시고 본인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연필로 염장에다 그리고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이제 이해 안 되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나 그런 데다가 올려줘야 돼. 답을 할 테니까 이게 돼야지 할 수가 있어. 이게 돼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하죠? 짜증나 이 규정이. 짜증난다 뭐냐면은 무슨 소설 읽는 느낌? 왜냐면 여러분들 관세법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된 건 관세법밖에 안 했잖아.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했잖아. 지금 바탕이 그 지식이 없다고. 하지만 요 정도는 알고 얘를 봐야 돼. 그래야지만 이게 달라붙어요. 그죠?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FTA 요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관세사 통관 말고도 이런 게 이제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합격한 관세사들 뭐 선배들 보면 이렇게 있잖아. 뭐 컨설팅이 있고 통관도 있다 하잖아.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 다 통관의 일부예요. 다 통관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이제 데가 있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보면 이건 쉬운 겁니다. 근데 뭐다? 그 물품 만드는데 아래 계속 밴드 내려가 가지고 하고 그 자재도 지금 3가지만 했죠. 여러분들 컴퓨터 자재 몇 개 들어갑니까? 몇 천 개. 그런 것들을 세팅하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대입니까? 아니죠. 종류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팅하고 뭐 환급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컨설팅이거든. 이런 게 컨설팅. 하지만 통관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컨설팅이 되지. 그리고 FTA 같은 경우는 HS 코드가 가장 중요해요. 3번 변경 기준에서 만약 이 HS 코드를 다르게 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FTA는 HS 코드가 거의 절반입니다. 절반. 그래서 관세사를 FTA 전문가로서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정부 지원금을 이제 무역협회나 관세청에다 뿌린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컨설팅 자금을 해가지고 영세 업체들이 관세가 가서 도와주라는 게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컨설팅이야.
그렇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FTA 전문가는 없어요. 관세사는 다 FTA 전문가입니다. 기본이야 기본. 이런 것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그 FTA 뭐 원산지면서 발급해 주세요. 인증 숫자 컨설팅 해주세요. 그런 데 이제 끌어내 가지고 이제 영업해 가지고 이제 돈 받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 업체, 수출업체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계속 나오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본적인 FTA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